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언제나 당신이 옳다예요. 일전에 한번 일부 낭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책이고요. 자크 아탈리라는 그 현대 유럽의 지성이 지으신 그런 책이죠.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미 지독한 앞으로는 더 끔찍해질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험난한 악조건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언제나 당신이 옳다라는 주제의 책을 내신 거죠. 무슨 내용인지 좀 잊으셨을 테니까 잠깐 책 소개드리면, 이 자크 아탈리 분은 경제, 정치, 국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지도자와 언론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살아있는 유럽의 지성이세요. 그런데 이 책의 이전까지는 이분은 주로 그런 앞서의 많은 저서들에서 또 그분의 모든 그 일관성 있는 활동들을 보면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혁,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세상이 지독한 그런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회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혁을 강조하셨고, 그런 이제 일환들로 책도 쓰시고 국제 기구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책에서 이 자크 아탈리의 대응이, 이런 망조가 든 세계를 향한 대응이 바뀌십니다. 더 이상 국가나 사회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지 말고 국가, 기업, 사회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우리들 개인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런 절망의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보려는, 세상이 바뀌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 보자 라는 쪽으로 이분의 노력이 바뀌신 거예요. 굉장히 43년생이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그동안 쭉 그 일관성 있게 해오신 그런 활동들에 조금은 실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그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각해졌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많이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인 주체로서 다시 일어설 것을 당부를 하시면서, 그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우리에게 좀 힘이 될 만한, 용기가 될 만한 그런 문구를 주신 거죠. 언제나 당신이 옳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의 욕망, 그리는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영위하고 소망하는 그런 나중으로 미뤄둔,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다, 언젠가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거를 저에게 당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이 책 후반부에 보면 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많은 생을, 이 자크 아탈리처럼 긴 생을 살진 않은 그런 절반 정도 살아온 사람조차도 이미 너무 이 사회에 길들어져서, 우리가 받은 교육과 사회,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일단은 그거를 회복하고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부터가 아마 이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주체적인 자신의 삶으로 영위해 가는 거에 대한 첫걸음일 텐데, 그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이분이 제안하는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있어요. 5단계의, 거창하게 방법론이랄 건 없습니다. 그냥 5단계 정도로 본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볼 것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통으로 낭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통으로 낭독하는 거는 이번 다음 클립에서 해드리려고, 소개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런 자기 자신 되기의 5단계라는 챕터에 들어가는 부분과 또 그 챕터의 결론 부분, 거기에 좀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지만 너무 흥미로만 들으시기보다는 조금은 자극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종말과 미래, 잔혹함과 자애로움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시대에 누가 세상을 차지할까? 앞서 살펴보았던 수많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답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한 운명론이나 숙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약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다.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자기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포함된다. 진정으로 원하고 시간을 들여 충분히 고민한다면 어디에 있건 누가 되었건 꿈꾸던 직업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게 가능하다. 자신의 외모와 연인과 성 정체성과 사는 곳과 언어를 선택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은 한평생 살면서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동시에 하거나 연속해서 할 수도 있다. 반면 스스로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아예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체념하고 요구하는 자,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국가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마지막 재원마저 사라지면 이런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낮아져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후반부에 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카탈리는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그러한 미래의 사람들을 로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아예 선택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점점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쇠퇴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국가를 버리게 되면 쇠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질을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들인 국가의 경우 점차 침체 상태를 벗어나 활기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르네상스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기술력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막강하다. 특히 언제나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되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윤리, 문화, 이념 등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례를 앞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미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열망하며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그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거의 이 책의 절반 정도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언급된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려고만 하는가? 우리는 왜 기다리려고만 하는가? 왜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가? 물질, 재정, 이념, 종교, 문화, 윤리, 기술 등 수천 가지 형태의 현대적 소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내면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꼭 스티브 잡스처럼 거창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것까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런 내면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내면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을 빼기로 결심한다던가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고 혹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누군가를 돕는데 타성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게 만드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체념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자의 지위를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기업이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힘은 무엇일까? 내면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고 단념하기보다 직접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일까? 주입된 대로 협력하기보다 저항하며 선거 당선자를 비판하기보다 나아가 직접 출마를 해버리고 타인을 저주하기보다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일단 던져두십니다. 오늘날 세계의 어떤 곳, 어느 누구라도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이 기존 사회를 재생산하도록 가르칠 뿐이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자기만의 성공 모델을 선택하게끔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그들은 대체로 부모 자신의 모델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잘못되라고 그러시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본인의 생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본인의 경험에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자식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런 악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신 거죠. 학교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도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다. 현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지도는 개인 안에 잠자고 있는 특별한 천재성을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새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그럴 거고 너무 드물어서 문제죠. 어쨌든 그것을 발견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갑작스런 충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변화도 사건이 될 수 있다. 찰나에 지나가는 변화의 계기 또는 오랜 시간 이어지는 성숙, 자극이 되는 충고 또는 용납할 수 없는 구속, 엄청난 물질적 풍요 혹은 극단적 빈곤,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경우 혹은 가족이나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는 경우, 팔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나서게 만드는 그런 긴박한 상황 또는 숨막히는 일상,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의지 또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욕구, 그런 내면의 욕구가 막 분출되어 올라오는 거죠. 자신과의 만남 또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자 자기와의 단절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타자와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사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무엇이건 대체로 사건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거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그렇지 않을 또 확률도 매우 높겠죠. 적어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순간 단절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것이 바로 침묵과 집중 그리고 명상의 단계인데 나는 이것을 휴지기라고 이름 붙인다. 이 휴지기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 길을 거치는 것이 적합하다. 이 5가지 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5가지의 스텝, 5가지의 이런 노력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가해진 그런 속박과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속박, 나를 구속하고 있는 속박과 나에게 지워진 굴레, 한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런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행위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멋진 삶과 멋진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그런 두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게끔 하는 그 스텝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자신의 고독을 인정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never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의 단계들, 나에게 주어진 속박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고독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주어진 속박과 한계, 이런 굴레들을 좀 탈피해서 벗어나서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탈피하는 것도 당연히 탈피겠지만 물리적으로 탈피를 했으나 정신적으로 탈피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그런 속박과 한계 안에 그대로 머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게 나에게 씌워진 굴레고 속박이었구나. 어떤 제도 하에서 제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거였구나, 교육하고 길들이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와야겠죠. 그런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나온 스스로를 이전보다 훨씬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런 존재라고 하면 존중받을 만하다고 스스로도 생각이 들겠죠. 또 그렇게 존중받는 자의 일상, 행위들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좀 넘어가면 이제 고독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 고독하다는 것은 이건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좀 저 단체를 이용하면 좀 내가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럼 마음속에 인간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그냥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홀로 우뚝 서라는 것이 아마 이 자신의 고독을 인정하라 라는 것에 대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스로 자립을 했을 때만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이런 단계, 이제 고독을 인정하고 고독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자립의 단계를 넘어가면 내 삶이 이 자신의 삶이 유일한 것이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유일한 것이며, 또 누구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을, 누구도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고, 각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또한 일생 동안 여러 재능을, 한 가지, 두 가지 이거에 꼭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 우리 좀 느끼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도 있고 저런 또 달란트도 있고, 뭐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뭐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 장점을 한두 가지씩 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하나를 죽이고 하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 재능을 다 발현시킬 수 있는, 차례대로,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라는 거죠. 또 그런 단계로 넘어가진다고 해요. 그 고독 속에서의 행복, 자립, 이런 것들을 체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드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이 매우 유일하고 고유한 것이고, 또 내 삶이 그렇듯이 타인의 삶도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의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의 발현도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를 긴 인생을 통해 쭉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고,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이랬던 것들이, 배제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차례차례 혹은 동시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5번째 단계. 이렇게 하면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삶이 유일하다는 것, 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모습,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던 그 본인의 모습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 비로소 알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인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5개까지 스텝, 5개의 단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이 거친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세상은 비록 그렇지만 너 개인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휘둘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면서 헤쳐가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길은 평생 동안 몇 번이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또 걸어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을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얼마가 걸리든 이 길의 끝에 이르면 예전의 종속적 상태에서 해방되고 해독되고 빠져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눈부신 깨달음이나 온전한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나는 여기에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르네상스라는 거네요. 개인 인생에서의 그런 르네상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르네상스 한 번씩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걸 교육받고 깨달았었더라고 하면 굳이 이 르네상스가 다시 필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도 이런 말을 하시네요. 사실 이상적으로 유년기부터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훗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시네요. 하지만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작가님 말씀대로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 다시 되걸을 수 있고 또 되걸어야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를 또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젊을 때처럼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조금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또 아니면 정말 평생을 무언가 잘못된 방향을 추구해온 삶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한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길은 한 번 도달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또 이 작가님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하고
조언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라고 그 자기 자신 되기 5단계를 소개하는 그 서문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의 계획은 저 뒤에 있는 말미에 있는 부분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나 봐요. 벌써 30분이 훅 가버렸습니다. 수다를 떤 만큼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와 있었을 그런 내용도 같이 많이 제가 의미 전달이 되도록 이야기를 동어 반복처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 그 자기 자신 되기 5단계에 들어가는 서문격에 해당하는 파트만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모쪼록 편안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